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중심 하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마 강남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서울의 중심 그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참으로 이상한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추억을 파는 극장 들어보셨죠?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은 돈을 내고도 싱글벙글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추억을 파는 극장, 어떤 추억을 파는지 김은주 대표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주입니다. 김은주. 이름도 예쁘세요. 추억을 파는 극장.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했는데 네. 어떤 곳이에요? 어르신들은 365일 추억의 명화죠. 배너, 쉽게, 네. 바람가게 사라지다, 사운드 뮤직 같은 영화들을 그들이 어떤 추억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눈높이에 맞게 자막도 크게 네. 또 선명한 한빛의 사진로 영화를 2,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2,000원에.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했던 그런 네. 극장인데 최근에 저희의 이런 행보들에 발맞춰서 좋은 사회적 겹들이 또 같이 행보를 해서 안산에도, 네. 대구에도, 부산에도, 천안에도 이렇게 점점 실버 영화관이 만들어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전부 우리 김 대표님이 멘토링 다 해주신 거예요? 네, 오셔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 좀 버티지 못해서 네.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극장들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다시 한 번에 또 발걸음을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집어넣어서 실버 여관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억을 파는 극장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별도로 진행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네. 많잖아요. 저희는 이제 멀티플레이어 극장으로 해서 대신에 저희가 각 거점을 통해서 투어를 하는, 그래서 좀 그 자체적인 독립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되 좀 필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협업을 해서 비용을 좀 줄이고 관객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게 관객들은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타겟팅으로 하신 건 대단히 잘하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종로에 왔는데 종로에서 어떤 극장을 운영을 해볼까 고민하던 중에 종로의 거리와 공원을 좀 돌아다녀 봤더니 어르신들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어르신들이 많은 이 종로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영화관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독특한 영화관을 해봐야겠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젊었었기 때문에 망해도 지금 망해야 재기할 수 있으니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실버 영화관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하는 거 이게 돈 벌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획기적으로 하려면 이걸 7,000원의 요금보다는 네. 2,000원으로 정말 네. 어르신들이 문턱이 낮아서 드나들 수 있는 극장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2,000원에 이제 저희가 상영을 하게 되었고요. 어르신들이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를 극장에서 좀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막 2, 3년 동안은 저희가 좌석을 그 옆에까지도 다 채워서 앉아야 되고 대기번호를 몇 석이나 돼요? 맨 처음 시작했던 극장은 300석. 300석. 네, 대기번호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협업을 통해서 더 옆에 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극장이 나갔어요. 나가서 저희 아는 분이 와서 좀 영화관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분이 또 극장을 하되 저희가 도와드려서 지금은 300석, 600석 극장에서 어르신들은 영화를 각각 골라서 이제 각각의 영화관이 다른 영화를 할 테니까요. 이제 초이스에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극장이 되었죠. 주로 어떤 영화들이에요? 어르신들, 남자분들은 서부 영화를 좋아하시고요. 서부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야의 무법자라든가 존 영화라든가, 또 여자분들은 사운드 뮤직이라든가 애심이라든가 7일의 신부 이런 영화들 어른들이니까 여자분들은 좀 멜로 영화, 남자분들은 서부 영화 이렇게 좋아하고 계세요. 그 대개 오시는 분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얼굴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80대, 그러니까 70대가, 원래 얼굴을 보면 70대인데, 실제 물어보면 80대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문화가 한 10살 정도로 좀 쥐어지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 극장, 이제 2,000원만 계속 지금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 2,000원에 덤으로 이제 손님들께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러다 보면 아마 대표님께 덤으로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들어주세요? 그냥 제가 정말 자금 필요했을 때 대출해 주셨던 분도 계시고 물론 다 갚았지만 또 저희가 극장에
입장하는 매표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초콜릿이나 감자나 네. 옥수수나 이런 먹거리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땅무소 같은 걸 가져와서 좀 이거를 좀 써라라고 하신 분도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돈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차라리 많이 친구분들 모시고 네. 오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받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필요했던 문화라는 네. 또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문화에 겹이 그 갈망을 했었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표님이 너무 에너지가 많으셔서 영화관에서 영화뿐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있으시죠? 네, 제가 어르신들의 문제나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을 보면 좀 못 지나가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선거 캠프나 이런 데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들었었을 때 어르신들이 메타버스를 타라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네. 극장에 와서 메타버스 어디서 타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처음엔 장난이신가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진짜로 버스로 알고. 예, 왜냐면 네. 자꾸 타라고 하니 네. 진짜 버스신지 아는데 네. 그 버스를 타라는데 난 어딘지를 모르겠다 안 네.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코로나의 어르신들의 그 힘들었던 부분들은 내가 어떤 매장에 가면 기계만 있으면 두려워서 다시 다른 길에 가고, 네. 또 내가 뭔가 기계에서 고민을 할 시간이 있으면 뒤에서 젊은 친구들이 빨리 좀 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서워서 나간다는 네.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면이 강요시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어르신들의 그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도 없고, 또 교육이나 이것도 다 차단됐었잖아요. 네.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극장에서 발벗고 나선 게 강의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 유튜브,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아,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적어도 디지털 소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네. 극장에서 또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부분은 영화를 또 영상을 여러 가지의 어떤 컨텐츠들을 또 공유하면서 좀 더 네.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삶 속에서도 저희가 좀 그 영상 컨텐츠나 그 어떤 디지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써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당당한 노년을 네. 보낼 수 있게 앞장서려고 합니다. 제 또래, 제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제 또래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저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SNS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거기서 이메일 체크도 하고, 다 모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정도는 하겠지. 그런데 만나보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눈이 동그래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동기부여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시니까 아주 노인분들이 행복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인이라기보다는 어르신 있으시죠? 너무 많은데 누구를 얘기하면 또 어르신들이 좀 그런 그래도 것들이, 시청자분들이 그런 분도 있어?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밥을 꼭 사야겠다고 처음 보시는 분이 와서 밥을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벌써 한 4-5번을 왔었는데 못 만났다. 근데 네. 오늘 있으니 꼭 사야겠다. 그래서 몇 번 오셨다는 얘기도 저도 좀 사실 들었는데 그분인 줄 몰랐었으나,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좀 빨리 드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미팅이 있다. 네. 내 친구를 좀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왜 만나야 되냐.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돈을 좀 사실 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아쉬운 입장이라 네. 내가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조금 빨리 드시죠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얼마를 빌리냐고 하냐면서 제가 한 3천만 원 빌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시겠다라고 해서 네. 한 10분을 있다가 오셔서 가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천만 원을 수표로 갖고 오셨어요. 돈 찾으러 가셨네요. 예,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쓰시고 이제 필요할 때 괜찮을 때 갚아라. 난 괜찮다. 그래서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했더니 우리 같은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단연 어르신들에 대한 기억에서 가장 최고로 뽑으라고 하면 또 송혜 선생님이시겠죠. 네. 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뭔지 몰랐다가 네. 저희 회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셨고, 송혜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방송국에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거나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네. 얘기들을 선생님 목소리를 해줬을 때 저희가 좀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생님께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의 이런 행보에 우리 같은 연예인들이 네. 좀 도와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연예인들 네. 뭐 많은 이상병 선생님이나 현수건이나 뭐 베이로시나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위한 그렇게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담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겠다. 동참하겠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그 토크쇼 하다 보면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시청자분도 좋아하는 것 같고. 뭐가 재밌을까요? 문화 공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문화 공연에서 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전원주 선생님이 아주 되게 재밌으시고 유쾌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본인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원주죠. 원주구나. 맞다. 네, 근데 전원주 선생님이 무대에서 그 송혜 선생님과의 이제 콤비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분이서 가상 결혼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가 다들 이혼을 하는데 다들 이혼을 할 때 다시 우리 부부가 다시 리마일러, 다시 한번 행복했던 좀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부터 다시 행복해지자 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옛날 전통 한복을 입고서 하는 좀 결혼식을 해보자라고 해서 종로 전체에서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송혜 선생님은 꼬마 신랑 옷을 입으셨고 전원 선생님은 이제 연재고지 찍고서 이렇게 하셨는데 송혜 선생님이 말을 그때 되게 좀 선생님, 송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 업체가 제가 분명히 좀 아담한 말을 준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다 보니 자기네 그 업소에서 가장 멋있는, 정말 멋있는 말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제 키만 해요, 높이가.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타셨다가 살짝 넘어질 뻔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찔했었고 저희가 원했던 건 정말 요만했던 조랑말 같은 거였거든요. 쫄래쫄래. 결국엔 그렇게 해서 전원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꽃가마를 사셨군요. 네, 원래는 말로서 이렇게 돌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이 그 정도의 열정으로 해서 조랑말을 달려고 했었던 그때 그 모습이 만약에 그때 넘어졌으면 어땠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아찔했던 순간이기도 하고 극장이지만 극장에서 탈피해서 그렇게 종로길이나 아니면 어떤 어르신들의 문화나 또 결혼 문화나 여러 가지들을 함께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좀 사회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들을 많은 종로에 있는 유명인들과 또 일반인들과 같이 했었던 기억이 되게 나고요. 그 행사를 할 때는 종로길에 있었던 그 상인들, 음식점들 이런 데서도 소소 일부 조금씩 이렇게 저희한테 십시일반도 해서 그 이후로 지금은 제가 종로에 가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루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루가 아니고 뭐 1년 12달. 뭐 그 정도의 참 재밌는 공간이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강대성의 경제적인 토크쇼가 작년에 액티브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김 대표님은 지금 이제 타겟팅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좋아요, 구독 꼭 누르라고 부탁도 좀 하시고 자랑 좀 하세요. 저희는 이제 유튜브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입문하시기 편한, 근데 저희 극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공연이에요. 공연들을 어르신들이 막 조금조금하게 찍고 잘못 찍고 공유해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찍어드리자. 또 그런 영상들을 공유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생 극장이라고 하는, 낭만 극장이라고 하는 URL로 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었고. URL을 정확히 인생극장, 낭만극장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인생 낭만극장. 인생 낭만극장.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한테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구독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매주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공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친구들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 그걸 공유를 하셔서 현장에 와서 보시는.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연을 보시든지 아니면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 보시든지. 하지만 유튜브를 들어가는 것도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극장에 와서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어 라고 하면 저희가 매주 그 전화번호로 주소를 쏴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클릭만 하면 되시는. 하지만 처음에는 클릭을 하셨지만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중에는 유튜브로 직접 찾아서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저희 극장은 어르신들이 디지털이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재미있는 어떤 중간에 디디돌 역할. 야, 이걸 영화를 봐야 되니까 내가 영화를 공짜로 보려면 유튜브는 해야 될 줄 알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지 않나
사회의 어떤 소속원으로서 네.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려면 저희 극장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회적 기업가들을 특히 많이 만났는데 네. 제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카페인에 중독이 좀 되라. 네. 우리 김 대표님도 이제 SNS 열심히 하시잖아요. 페이북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시는데 카카오, 커피를 많이 마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거기에 좀 더 하면 블로그, 좀 더 하면 유튜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 세대는 유튜브 그러면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 어르신들 중에서 입담 좋고 그런 재능 있으신 분들이 지금 아주 그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생 낭만 극장 맞죠? 네. 좋아요, 구독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 대표가 이야기 안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복합이라는 말도 될 것 같아요. 복합 문화 레저 공간? 네. 맞죠? 개념은 네. 맞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영화 상영, 콘서트, 그다음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아마 그런 복합 레저 문화 공간을 만드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아마 이미 시작이 절반인데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이 이제 한 13, 14년 지나가면서 또 다른 저희가 유의무이한 좀 여러 가지의 네. 성과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저희 또 어르신들에 있어서 효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효를 오늘만 하면 안 되겠죠. 효라는 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하면 더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기업도 반드시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거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점은 이제 임차를 하실 수 있는 방법과 또 이제 자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겠죠. 근데 극장이라는 것은 거의 몇백 평이기 때문에 자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한 여태까지 계속 임차를 했었고, 하지만 저희 건물주가 이번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의미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네.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네. 저한테 제안을 하셨고 저도 김 대표가 이 정도의 가격이면 살 수 있겠니 해서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현재 노력 중이고 거의 다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매매가 끝나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가장 착한 매매라고 해서 네. 이런 만약에 건물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고령자들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근데 그 고령자가 그 건물을 잘 살리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네.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사례가 돼서 정말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 건물에 열심히 자기 모든 것을 담아서 해내는 청년 사업자, 사회적 기업가가 네. 있다면 이런 식으로 또 사회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저희가 첫 모델이 좀 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유산 기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 확산되기를 바라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저희 같은 사례가 있어서 또 좋으신 분들이 네. 그래 내 건물을 내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걸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줄 수 있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의 또 하나의 큰 성과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사회적 기업가들 많이 만나고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하면서 뭔가 임팩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선봉에 아마 우리 김 대표님이 서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받은 게 있다면 네. 또 여우같이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받았으면 이런 것들을 이 공간과 여러 가지 공부들을 좀 사회적 격을 쉐어도 네. 하고 공유도 하고 할 수 있는 네네. 방법들을 고려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착한 행보들은 더 많은 착한 생각들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보거든요. 우리 김 대표님이 꿈꾸시는 추억을 파는 극장 어떤 곳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추억을 파는 극장은 내가 꿈꾸는 건 이런 모습이야 하고 한 말씀 쉽게 아주 임팩트 있는 한 단어로 끌어가겠습니다. 추억을 파는 극장은
그냥 우리 아름다운 노년을 보장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극장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바라본 게 지하철의 노인석이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석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그 노인석은 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늙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단 없죠. 말이죠. 네. 그럼 누구에게 모든 동일한 미래는 늙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노인석에 우리도 앉아야 하는데 네. 지금의 어르신들이 앉는 이 노인석은 결국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눈치도 봐야 되고 많은 고민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노인석에 영화를 보러 가는 발걸음도 행복하고 내가 영화관에서 많은 정보들 내가 사회에서 좀 도태되지 않고 사회의 하나의 구성으로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극장에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그 노인석을 앉을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되고 싶어서 지금 네. 일을 하고 있어요. 추억을 파는 극장은 거기에 대한 보장과 담보가 네.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요. 제가 전번에 토크쇼에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일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백과사전 한 권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게 길로자를 써서 노인 그 여정이 정말 중요한 삶의 여정을 살아오셨잖아요. 또 하나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먹으면 화를 많이 내요. 화를 내는 노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노인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3천만 원을 갖고 오셨다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뭐 보통 소주 잘 드시는 분들은 이슬로자 있는 그 회사 제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소주 있잖아요. 네. 그 이슬로자가 베풀로자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아름다운 유산 기부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노인들이 좀 많이 있는 이런 세상.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인데 제일 고령화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정말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걸 보고 후배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답습해 가면서 그 문화를 더 계속 발전시키는 이런 대한민국이 됐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만들어 가죠. 네. 추억을 파는 극장은 벌써 14년 맞죠? 14년? 네. 14년 되었습니다. 아마 사회적 기업 초창기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하나의 도약 단계를 꿈꾸고 계시는 김은주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고령화로 인해 세대가 점점 이제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인데 이런 극장이 서울의 한복판 종로에만 있을 게 아니고 전국에 골고루 산재해서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이야기 잠깐 했지만 낭만극장의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전국의 요소에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추억을 파는 극장이 아주 오래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신 김은주 대표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복합 내조 문화공간 빨리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